특수상대성 이론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의 나에게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랑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수한 게 뭘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과학에서는 특별히 특수한 상황을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네. 모든 분들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상황도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과학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람이 불거나 작은 뭐 진동 같은 게 있거나 지구에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네. 막 변하잖아요. 상태가. 네. 더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얘가 똑같은 속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자연에서 잘 안 일어나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과학에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나한테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말 뜻에서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내가 나랑 다른 것들을 상대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나랑 다른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합리적인 체계 속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형태 이런 거였는데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좀 추측을 하자면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의 좀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중력과 전자기력이 있었는데 네. 아인슈타인은 이 전자기력에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이 두 개가 쪼개져 있다는 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이 두 개의 현상을 맥스웰도 충분히 똑같이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아인슈타인은 여겼는데 자기는 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묶고 싶었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전자기력을 가지고 중력을 설명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론이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많은 분들이 학문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공식과 수학으로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걷어내고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 네. 모니터 같은 거 보면 60fps라고 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60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프레임? 초당 프레임이라고 해요. 1초당 얼만큼 나에게 이미지가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사진 넘겨지는지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우리 뇌에서 자연을 받아들일 때 대략 한 60 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로 자연을 받아들이면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랑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엔 기차를 타볼게요. 좋아요. 우주에서 기차를 네. 타는데 네. 한 칸짜리 기차예요. 이 기차 안에 여러분이 한 명 타고 있고 네. 그 바깥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을 거예요. 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정한 네.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거의 빛의 속도의 한 반 정도 속도로.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네.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 셔터를 해요. 셀카 모드로 찍어요. 네. 그래서 셔터를 1초에 10번을 찍었어요. 그럼 그 찍은 사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1초에 10번 찍었으니까 하나는 0.1초만큼 찍힌 간격으로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기차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테니까 다음 셔터가 눌러지기 전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도달하려면요. 물리학적으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셔터에 찍히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 모습들은 과거의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애에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킨 이미지가 우리가 찍은 사진일 텐데 우리가 찍는 이미지는 이 모습들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체는 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정보들은 계속 지연된 정보들을 받을 거예요. 시간 지연이 발생해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은 효과를 받아요. 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도달하는 정보가 점점 느려지니까 네. 도달하는 정보의 속도가 점점 지연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더 약간 쉽게 가기 위해서 간격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네. 그다음 이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라고 했을 때 그걸 10조각을 내봐요. 네. 그 10조각의 셔터링을 이 사람은 계속해요. 10조각하고 또 10조각하고 10조각 하는데 이 셔터링에 담기는 그 기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그 시간은요. 정보의 간격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거 찍히면은 이 정보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여기에 그쵸.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여기에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될 거예요.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는 빛이에요. 빛의 속도는 일정.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 친구의 시간은 느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본다는 사람이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차를 보면 기차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셔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차가 확 지나간다고 해봐요. 네. 근데 이 셔터링을 하는데 이 셔터에 하나, 둘, 셋, 4장 정도의 이 기차의 모습이 찍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차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차로 몸을 옮기면 기차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흐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1초부터 10초까지의 간격이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그 4칸이라고 하는 그 기차는 다시 원래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면 또 그 사람한테도 4칸이 돼야 돼요.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 자,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면 다 멈춰 있죠.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똑같은 시간 속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그 순간 저의 정보는 계속 움직이는 저를 계속 반사시키는 빛이 계속해서 정보의 도달 속도를 지연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시간이 느리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움직이는 그 순간 되게 얇아질 거예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두 가지 효과인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에요. 나침반 위에 혹시 전선 놔본 적 있어요? 나침반 위에 전선 놓고 전선에다 전류를 흘리면 나침반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죠. 나침반이 전선 근처에서 방향이 바뀌어요. 네. 원래는 북극을 향해 해야 되는 나침반이 방향이 막 틀어지거든요. 그게 왜 틀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틀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전류가 흐르니까 그 안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자석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전기를 가하면 막 자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은요. 이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알갱이들 있죠. 전류를 만들어내는 작은 알갱이들. 네. 그 알갱이들은 정말 무수히 많아요. 10에 10두승, 막 20승, 막 이런 스케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일제히 회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네. 아주 느린 속도지만 표류 속도로 굉장히 느린 속도지만 일제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일제히 움직이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상대론적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텐데 네. 그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아주 커다랗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걸 나침반이 틀어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류를 흘렸을 때 만들어지는 자기현상 있죠. 자석,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것도 상대론적 효과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전류의 효과랑 자석의 효과 있죠. 네. 이 두 개를 자기의 이 이론으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본질적으로 맥스웰 때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전기는 자기고 자기는 전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학문의 진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하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한 과학적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로 이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는 거고 그리고 또 상대론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들이 아인슈타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한테 실험이 되었었는데 대표적으로 37억 분의 1초 정도의 오차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정밀한 시계 있죠. 네.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아주 정밀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들고 자전거를 타면 네. 시계가 느려진 게 보여요. 근데 왜 보이는 걸까요 이게? 그 시계가 빛을 발산하잖아요. 네. 이 빛의 속도가 똑같은데 들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 빛이 전달하는 신호가 우리한테 지연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연된 시간, 지연되는 효과. 그러죠. 그래서 빛이 전달하는 지연된 시간 때문에 시간 네. 지연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기수축이 나타나는 아. 거고 재밌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의 등장 이래로 우리는 공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시공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희춘님이 앉고 있는 자리랑 일본과학 그리고 그 엑소님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우리가 여기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다
각자 개별 흐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주는 시간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그 100년을 앞당겼던 과학적인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죠.